네,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예상대로 여야의 정쟁으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네, 국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소식을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정감사에서 지금 이번 주 감사원 국정감사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문자를 계속 해오냐는 질문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 감사원이 원장부터 이제 감사원의 기능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말을 한 것부터 이제 중립성을 의심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언론에서 이제 감사원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이제 감사를 시작한 것이 어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제 의혹 보도, 비판 보도를 한 것을 두고서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뭐 문의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감 중에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계속 어떤 조율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냐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못한 것이죠.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모호한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소해 주는 답변을 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서 더 이제 약간 그 문제가 더 커질 이제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원이 감사원장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감사 결정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기분에 따라서 감사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원장을 포함하는 감사위원 7명의 합의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이제 결정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감사위원들이 함께 결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답변 과정에서 도대체 이런 감사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됐느냐를 뭔가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 결정을 한 것으로 대답을 해도 지금 의혹이 해소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뉴스 보도를 보고 이렇게 약간 순간적인 판단으로 또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감사를 결심했고 그다음에 건의해서 이제 진행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중립성을 이제 의심받게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원이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감사 결정이나 진행 과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마땅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감사 개시 결정과 관련된 규정이 감사원법상 정해져 있는데 예외를 자꾸 상예화하면 사실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감사원이 계속해서 정쟁의 중심이 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과 뭐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지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의 독립성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국가 기관들은 다른 기관 간섭받지 않고 이제 독립적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는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고 또는 이용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절제하지 않는 한 행정부에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장 스스로도 어떤 정파적 어떤 성향을 스스로 이제 가지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편협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고도로 절제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제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대통령의 어떤 선한 의지 그리고 감사원장의 어떤 그런 정신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문제여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높았는데 이것이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쉽게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정치 선진국들은 감사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의회의 통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회의 어느 정도 견제, 감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라도 어느 정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대북 외교 문제가 반일 때 종북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게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식민사관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이 사안의 시작은 이제 동해 독도 이제 부근의 이제 공해에서 한미일 3국이 이제 군사 훈련을 한 것에서 시작된 것인데 사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제 논쟁은 진짜 안보 전략상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도대체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굳이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했길래 그런 식의 군사 훈련에 변화가 생겼는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부터 잘못 이제 단추를 꿰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친일 딱지를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옳다구나 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언제까지 죽창가를 부를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딱지 붙이기로 대응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확전이 됐는데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이제 중요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군의 대응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모두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역사관 논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역사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자기들이 지지자들을 대신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뭐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이 자리에 나온 정준호 변호사가 이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얼마 전부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의 강도가 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구 경북대 정외과에서 이제 강연하는 과정에서도 무슨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시각이라든지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마치 이제 일반 유튜버들이 이제 관심 끌려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것처럼 유승민 의원도 자꾸 이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단순히 이제 당권 경쟁 차원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당권 경쟁을 포함한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위치 정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은 이미 이제 지난번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기 어려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사실상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됐죠.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이 정부의 실책과 본인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런데 이제 곧바로 이제 당권 도전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뭐랄까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워낙 많이 남은 데다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아서 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빨리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다음을 이제 생각할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은 당권 도전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더 길게 내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 당원협의회를 재정비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친윤계의 이제 물갈이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사고 지역구가 이제 67곳이나 된다고 하고요. 이제 이곳에 당협위원장을 이제 선임하는 것이 이제 당 조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이 국민의힘 내에도 한 20여 명이 되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이제 지역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가장 이제 쉬운 곳이 이제 비어 있는 곳이죠. 이제 이미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에 끼어들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의원들 입장에서 당협위원장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랄까요 이제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이런 이제 자리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어떤 이제 그 국민의힘의 다음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들을 이제 공천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들이 일정 정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7곳으로도 부족해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빈자리를 더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이제 추측도 있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친윤계와 비윤계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비윤계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선제적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공천 과정 전체의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천이 전반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이 총선 전까지 잡음이 생길 것이고, 또는 이제 그 공정성 여부를 미리 앞당겨서 문제 제기함으로써 각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보전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지금 계속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이 100일을 넘겼는데요. 전국 시도지사 직무평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선두를 기록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위로 이전보다 6단계나 하락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무엇보다 이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김영록 지사가 33개월째 단체장 평가에서 연속 1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고위 공직자 출신의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늘 이제 지적하고는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극적이고 안정지향적이고 관료들의 어떤 논리를 잘 존중하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근데 그 점이 한편으로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제 불만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전남 도민들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이제 우선 평가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또 대비되는 것이 이제 강기정 이제 시장이 이제 임기 100일을 지난 상황에서 그다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본인이 속도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뭔가 기대감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뭐랄까, 기대가 큰 만큼 광주와 전남의 이제 지역민들의 이제 민심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키우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된다는 것을 좀 알고, 좀 속도 조절과 함께 기대 수준을 좀 낮추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